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시행령 별표 4 하기로 했었죠. 할 때마다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정리할 땐 67페이지가 보면 썸머리가 있어요. 근데 썸머리 말고 저는 본문으로 볼게요. 내가 직강하는 학생들은 보통 썸머리로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서 그냥 송출하는 강의니까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보면 소화살비가 나와요. 그 중에 소화기구, 소감자, 그죠? 여기서 볼 거, 요거.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연면적이 33제곱 이상이면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뭐를 설치해야 된대요? 소화기구를 꼭 설치를 해줘야 된대. 그럼 대부분에는 소화기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소화기구의 대표적인 게 소화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 바닥 면적을 합쳤더니 10평 이상이래. 근데 대부분의 건물이 10평은 되지 않을까요? 그 건물 바닥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소화기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 33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33 연면적 33 꼭 알고 계시고, 다만 노유자 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같은 경우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소화기를 4개 설치해야 되는 곳이래. 몇 개요? 4개. 그럼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4개 소화기를 설치할 거면 한 3개 정도 소화기를 설치하고 1개 정도는 투척용으로 대체해도 상관없거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원래는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 이상은 꼭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반 이상은 꼭 4개 중에 2개죠, 최소한. 2개는 꼭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노유자 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같은 경우를 2분의 1 이상을 넘길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소화기를 1개 설치하고 투척용을 3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 노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유자라고 하면은 노동하는 장정숙이었죠, 그죠? 그 노동하는 장정숙이 사람들이 좀 어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핀을 뽑아서 땡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투척용 소화용구라던가 또는 이제 뭐 에어로졸 좀 쓰기 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대요. 그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전기 뭐 이런 거 동그라미만 칠게요. 터널, 지하구, 특히 터널을 한번 보시면 좋고, 터널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소화기구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목에 가보면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대, 그지?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설치하는데 자동 소화 장치 종류에는 주상, 쾌가, 분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요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주거용이랑 상업용. 근데 주거용이랑 상업용에 가보면 다 주방이잖아요. 이 주방에는 무조건 얘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 근데 주거용 주방에 가보면 요 2가지 들어가 있죠.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 모든 층. 옛날에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여기 층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때 층수가 있어서 한번 숫자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뭐 판매 시설 중에 뭐 대규모 점포에 있는 음식점, 그죠?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네. 집단 급식소, 그리고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나머지는 화환기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옥내소화전이 나오죠, 그죠? 옥내소화전.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가보면 어디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는 또 안 설치되어 있고, 그쵸?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이 별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떨 수밖에 없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옥내소화전은 이런 건물에 설치하는데 다만 가스, 뭐 지하구, 무인 이런 데는 제외래요. 제외하는 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여기 가보면 저는 이 1 있죠? 요거 다목에 요 반가로 1번 얘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옥내소화전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산 발육
뭐라고 여러분들? 옥내수화전은 연산발육이야. 연산발육, 연산발육, 연산발육. 근데 이 바닥 면적 기준에 가보면 층수가 4층 또는 지하층, 무창층.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이런 층이 바닥 면적 600제곱이 있는 층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얘를 전층에 옥내수화전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본다고요. 자, 연삼. 왜냐하면 터널은 뒤에 따로 나와요. 지하, 무차, 4층. 그죠? 여기가 바닥 면적이 600제곱 이상의 층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건물 전체는 뭐가 들어간다? 옥내수화전이 들어간다. 이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나중에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방시설이요? 임시소방시설. 그래서 그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간이소화장치라는 애가 있어요. 그 간이소화장치 쪽에서 기준에 가보면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간이소화장치 기준을 어차피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살짝 암기해 두시면 좋다. 어차피 옥내수화전도 암기할 겸 간이소화장치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자, 1에 해당하지 않는 근, 판, 운, 그죠? 의, 노, 업, 숙, 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곱하기 2분의 1. 대부분입니다. 봐보면 뭐 근생,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항공기, 자동차, 교정, 그죠? 방송, 발전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연면적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엄청 많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아까 여기 600이었는데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 가보면 옥상 차주 나와요. 그래, 거기 사용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면 결국 이 사용 면적이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면 그 부분에만 설치하래요. 제가 차주 나오면 요 바닥 면적이 200이 되게 많다 그랬죠. 그죠? 자, 네 번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1000m 이 정도? 자, 공장 창고의 특수가염을 750회.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근데 옥내수화전은 잘 안 나와요. 옥내수화전은. 근데 터널 기준은 꼭 보셔야 돼. 터널 기준은 꼭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터널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터널 기준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꼭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1000m짜리 터널이랑 500m짜리 터널은 뒤에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스프링클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뭐 가스 시설이나 지하구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겠대요. 자, 층수 6층. 아우, 너무 중요하죠.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모든 층에 다 설치합니다.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스프링클러는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아요. 이거 자동식 수화 설비이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식 수화 설비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 기준, 여기 다만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기준을 읽어보시고요. 기숙사. 너무 중요합니다. 기숙사. 요거 연면적 들어가 있는 건 꼭 보세요. 그래서 복기 또는 기복. 기숙사나 복합건축물이 연면적이 5,000. 아셨죠? 요거 꼭 보시고, 그리고 3. 이게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아셨죠? 그래서 문종은 나와요. 문화집회, 종교, 운동. 근데 문화집회, 동식물원 제외. 왜냐하면 동식물원은 보통 어디에 있으니까? 실외에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시설 중에 목조인 건 제외래. 왜냐하면 목조는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여러분들 설치하면 그 배관 안에 물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럼 그 설비 자체 무게가 상당합니다. 물의 무게 자체가 무겁고 그게 이제 쇠관에 쇠 파이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의 무게와 그 설비 무게 자체가 엄청나게 하중이 크기 때문에 목조라는 거,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곳에 설치하면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목조 건물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뭐인 경우? 목조인 경우는 제외라고 들어가 있죠. 제외. 그죠? 자, 그리고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래. 물놀이형은 이제 우리가 워터파크 같은데. 그리고 불연재료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층. 자, 전층에 설치하는 거. 전층에 이렇게. 전층에 설치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전층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제외 기준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왜 제외 기준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수용인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집회시설 안에 영화상영관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영화상영관이 들어가면 보통 수용인원 기준이 100명짜리가 진짜 많아요. 뒤에 가보면 예전에 특별관리시설물에 갔을 때도 영화상영관 있었거든요. 그때만 제외하고, 특별관리시설물 영화상영관 기준 몇 명일 때 내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다 그랬죠? 수용인원? 또 여러분들 말 없는 거야? 몇 명이에요? 1000명. 그죠? 1000명. 여기는 100명. 아셨죠? 요거 문종은 100명 꼭 알고 계셔야 돼. 수백. 꼭 알고 계세요. 수백. 그리고 여기 무대부 기준부터 볼게요. 부대부가 문종은 안에 무대부가 있는데 그 무대부가 지하층이나 어디에 있대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대. 아셨죠? 근데 그 무대부 바닥 면적이 300이래요. 자, 그리고 그 외층에 있다. 그럼 여기가 500이에요. 500. 135거든. 135.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대부가 지하층이나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면 그 무대부 면적이 300 이상이면, 또 그 외층이면은 무대부 면적이 500제곱 이상이면, 그죠? 맞죠? 그래서 무대부는 300이랑 500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영화상영관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영화상영관이 이번에 4층 이상은 없습니다. 기준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하층, 무창층. 이럴 때 바닥 면적이 500. 네,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죠? 그대로 가면 되죠. 135에 5.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그 외층이다. 지하층, 무창층이 아니다. 그럼 얘가 얼마로 간대요? 1000으로 간대요. 그죠? 그래서 요런 흐름. 이게 최근에도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판운창 나와요. 판운창. 또는 판수창. 얘가 운수거든요. 얘는. 운동은 여기 빠졌으니까 운수야. 운수. 요 판운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창고가 딱 여기만 들어갑니다. 물류터미널. 아셨죠? 요 물류터미널은 다 5예요. 5. 바닥 면적 5000. 또는 수용인원이 500이에요. 500. 이게 물류터미널만 한정이래. 왜냐면 물류터미널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까지 따지는데 그냥 일반 창고 있죠. 물류를 제외한 창고는 5천만 따집니다. 5천.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다 전층에 설치한다. 어디에 설치한다? 전층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제가 별표 쳐드리는 기준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시설로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 이상이면 모든 층. 그래서 이게 바닥 면적이 전체가 얘네로 사용하는 층이 있으면 우리가 얘 합계가 600이 넘으면 모든 층에 또 설치하는데, 저기 가보면 정신 나오고요. 병원 나와요. 노, 숙, 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보통 이 두 개가 세트로 다닌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병로숙수 조산이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 외우고 갔거든요. 정신의료기관은 따로고.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닥 면적 합이 또는 바닥 면적이 600이다. 아셨죠? 바닥 면적을 합쳤더니 요 시설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다. 여기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뭐가 들어간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간다. 모든 층에. 그리고 꼭 알고 계십시오. 병로, 숙소, 조산, 정신까지. 그리고 창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이라고 들어가요. 됐나요? 이것도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만 보십시오.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의 층이 있으면 그 지하층, 무창층 그리고 그 4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의 층이 있으면 그 해당 층에만 설치한대요. 밑줄은 쳐놨는데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렉식 창고 이런 건 나중에 보세요. 렉식 창고. 렉식 창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공장 창고 나와 있는데 공장 창고에 갔을 때 요 특수가연물 1,000? 요 정도? 10번도 넘어가고요.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하고 따로 보겠습니다. 아셨죠? 뭐 심화조항에서 한번 보든. 왜냐면 잘 안 나와요. 이게 타 분야에서도 소방법 분야가 있으면 소방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 별표도. 근데 대부분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것도 딱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보셔야 돼.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아까 복기 기복 여기가 얼마였어요? 연면적이 5,000이었죠? 연면적 기준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얘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 SP 설치 기준에. 그리고 전기 저장 시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목에 가보면 간이 SP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간이 SP가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 요즘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간이 SP가. 그래서 SP랑 간이 SP 이 두 개는 꼭 정리하셔야 돼. 하셨죠? 올해 간이 SP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SP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간수는 정리하셔야 돼. 그럼 여기가 보면 연립이랑 다세대 여기 동그라미 최근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주택 전용만 설치해야 된대. 그죠? 그리고 근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밭 1,000 그리고 의원으로서 입원실이나 인공시장실이 있는 시설. 그죠? 그리고 조산원, 산후조리원 요거 600 미만이에요. 알고 계세요?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우리가 전체 바닥 면적을 합쳤을 때 600 미만이면 이게 보통 600 이상이면 아까 그랬죠.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600제곱 이상이면 조산원, 산후조리원이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600제곱 미만이면 뭐 설치한대요? 간이 SP 설치한대. 근생 기준은 꼭 보십시오. 근생 기준. 그리고 밑에 가보면 합숙소 기준이 있어요. 그 합숙소도 이따가 저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 병원, 요양병원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 미만이면 600제곱 미만이면. 얘네로 사용되는 그죠? 바닥 면적이 합계가 600제곱 미만이면 우리가 간스를 설치한대. 간스.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재활시설은 300에 600. 그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 미만이고 창살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 이상이고 600제곱 미만이다. 정신의료나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 미만이고 창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병원들 바닥 면적이 300에서 얼마? 600. 600이죠, 600.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600 미만인 시설에는 그죠? 무슨 병원 간스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만일 여기서 이제 정신이랑 의료가 따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 합계가 300에서 600. 그죠? 만일 여기에 창살이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창살이 들어가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300 미만으로 바뀐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시설에서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가 연면적 100제곱 이상. 특이하게 이상입니다. 여기. 그죠? 보통은 요 미만 기준이 많아요. 여기는 미만. 그죠? 최대 기준이 보통 다 미만이죠. 미만. 근데 여기만 이상이야.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와요. 합숙소 연면적 100 알고 계세요? 자, 노유자 시설이래요. 노유자 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유자 시설에 가보면 결국 여기 노유자 생활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무조건 간스를 설치하는데 노유자 생활시설에 가보면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이랑 7호 강목에 따른 시설 이게 뭐냐면 여기 가보면 얘거든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가보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앞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페이지 41페이지 맨 아래. 자, 거기 나와 있는 시설이 노유자 시설 연면적 200제곱 미만인 것에 해당하지 200제곱 이상인 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에 뭐 노인 복지도 있었고, 그죠? 아동 복지도 있었고 장애인 복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었죠.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걔를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한대. 근데 아직 뭐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같은 호, 가목, 이및 같은 호, 남옥부터 바목까지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는 시설은 제외한대. 즉 이거는 우리가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대.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이 7호에 나와 있는 시설들을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됐을 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냥 그렇게 해서 빠지는 시설은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대? 여기 나와 있는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겠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요걸 보세요. 노유자 시설,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에서 600이냐. 해당하지 않는데 노유자 시설로 창살이면 300제곱 미만이냐. 그리고 숙박이면 300에서 600이다.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보면 아까 틀림없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300, 600, 300, 600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럼 앞쪽에 이제 병원이 있었어요. 무슨 병원. 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이었어요. 600.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정신과 의료가 있었어요. 정신과 의료. 여기가 바닥 면적이 합계가 300에서 600이었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노유자 시설이 나왔죠. 노유자 시설도 바닥 면적이 300에서 600이었죠. 그리고 숙박 시설도 바닥 면적이 300에서 600이었죠. 뭐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 300에서 600이었죠. 자, 근데 요 두 개. 정신의료와 노유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얘가 있었죠. 얘. 창살 들어가면은 300. 맞죠?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은 무조건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아까 합숙소 있었죠? 합숙소? 연면적. 이건 특이하게 100 이상이다라는 거. 한 번 정도 잘 보시고, 자,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짜리가 있대요.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복합건축물은 따로 좀 보십시오 하셨죠? 이런 기준이 따로 있다.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물분모 등이네요. 물분모 등도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 발전 시설, 전기 저장 시설 중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뭐 UPS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읽어보시고, 자, 여기 가보면 항공기 경락고 동그라미. 근데 보통 여기서 나와요. 자, 차주인데 주차죠, 그죠? 차주죠, 결국은. 자, 여기는 전체가 다 주차용인 거예요. 전체, 건물 전체가. 그때 연면적으로 따지는데 이게 연팔이야, 연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 면적이 나와요. 여기 다 2입니다. 2. 대수도 20대예요. 20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건물은 연면적이 800이야. 800. 물분모 등.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이래요. 그러니까 건물 일부가 차고주차장인 거죠. 그럼 그 차고주차장 바닥 면적 합이 200제곱 이상일 땐 그 부분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나와 있습니다. 20대. 그 시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시설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50세대 미만인 연립이랑 다세대는 제외래.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를 따로 우리가 물분모 등을 설치를 해라 라고 하지 않겠대요. 자, 그리고 기계. 요 기계식 주차 시설은 몇 대? 20대, 20대.
차량 20대.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 발전, 별전, 축전지, 통신기기실, 전산실 이게 다 뭐 사용하는 곳이냐면 C급이거든요. 그래서 C급 바닥 면적이 300제곱 이상인 것, C바 3. 아셨죠? 300.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론, 차고 주차용 건축물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전체가 타워, 주차 타워로 되어 있는 곳은 연면적이 800. 그죠? 차고 주차용으로 일부 용도 사용하는 건 바닥 면적 200. 맞습니까? 그리고 대수는 20대. 그리고 C급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인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물본무 등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연면적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시설일 때. 그리고 6번에 가보면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뭐 여긴 읽어보세요. 다만 기준은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물활성 기체. 여긴 가스계만 가능하대요. 그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8에 가보면 문화유산 나와 있네요. 문화유산. 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로서 청장이 국가유산 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거 뭐 읽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5개 소화전. 아파트 등 위험물 처리 시설 뭐 이런 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 정도? 9,000제곱 이상인 거. 그죠? 이 경우 같은 군의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는 하나로 본다. 자, 이 정도 보시는데 요 하나로 보는 경우 있죠.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일 때 하나로 보는 경우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지금 밑에서 한번 보시면 좋고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뭐 750배 특수가연물 공창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문제로 한번 꾸리든 이게 왜냐하면 특수가연물 기준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속속들이 공창에 대한 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보셔도 되고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5개도. 그럼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란 뭐냐? 이걸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보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갔을 때 건물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대지경계선이라는 건 그냥 토지대장을 뽑았을 때 얘네 두 개가 그냥 같은 어떻게 보면 주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가 거리가 6m 1층일 때 근데 만일 2층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10m래요. 맞죠? 그리고 계구부는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어야 된대. 여기와 계구부가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불이 나오면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게. 불이 나오면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게 가까우면 옆으로 옮겨 붙기 더 쉽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라고 얘기한답니다. 아직은 뭐 이걸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아마 배웠을 거예요. 소방학개론도 나와요. 이 내용이. 제가 그때도 아마 이거 소방시설법에도 나올 겁니다. 라고 예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자, 2호 경보설비. 삐요삐요 올려주는 거죠. 삐요삐요 올려주는 거. 그럼 단경. 특정소방 대상물은 5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뭐 지금 여기 가보면 뭐 연동형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5가지. 예전에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교육경구시설과 수련시설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수 합기가 나와요. 교수 합기 또는 교수기합. 교수기합.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나 합숙소인데 여기가 연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2,000 미만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다목 7. 자탐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그러니까 수련시설인데 안에 자탐이 없대요. 대신에 꼭 안쪽에 숙박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수련시설에. 그리고 요거는 좀 잘 알고 계시고 연면적이 400 미만의 유치원. 이게 숫자 들어간 게 결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이런 연면적 기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이런 거. 원래 예전에는 여기 아기천이 있었는데 아기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립이랑 다세대 이게 새로 들어간 거죠. 대신에 얘는 연동형으로 설치를 해주래. 서로 연동이 되게 설치를 해주래요. 됐죠.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연사.
비상경보 설비는 한번 보세요. 모든 층에 설치한대요. 연사 보시고 지무바 1501이 또 나오네요.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공연장일 땐 100이에요. 이거 아까 어디서도 나왔었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건축허가 등의 동의. 그죠?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아니고 성능이주 설계 대상. 그죠? 성능이주 설계 대상에 가보면 얘가 또 있었죠.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됐습니까? 자, 남욱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경보 설비죠.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갔을 때 뭐 제외 기준 따로 나와 있고, 비상경보 설비는 일단 연면적 400,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연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세요. 연사. 그리고 지무바 1501. 이 지무바 1501 기준이 되게 많거든요. 뒤에 가보면. 이거 앞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도 있었죠. 그죠? 맞죠? 이게 다 모든 층 기준이고, 요 터널 길이. 터널은 꼭 보세요. 터널. 500m. 길이 나와 있는 거 아셨죠? 500m. 아까 우리 앞쪽에 옥내수화전은 얘가 1000m였거든요. 지금 몇 메타래요? 500m래요. 500m. 그리고 요거 50명. 근로자. 근로자. 옥내 작업장. 근데 이 1, 2. 얘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임시소방시설에 가보면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에 임시소방시설에 갔을 때 비상경보장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떻다? 동일하다. 아셨죠? 그래서 알고 계세요. 왜냐면 이 비상경보장치가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비상경보 설비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설비는 잘 안 나오는데 장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치는. 그래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탐. 자탐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저는 왜 안 나오지? 라는 의아한 건 있거든요. 왜 안 나올까, 자탐이. 자탐이 너무 중요한 설비인데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냥 보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눈으로 살짝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해 갑시다. 아파트 등과 기숙사, 숙박시설은 모든 층이에요. 모든 층. 이거 1호는 꼭 보시고 1번은 6층. 이거 아까 SP 기준에도 있었죠. 6층 이상 기준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 생각보다. 그죠? 아까 SP 기준에도 있었고, 그리고 자탐도 6층 이상이면 우리가 전층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 6층 이상 건물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아까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도 있었어요. 그죠? 이때 이제 모든 층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3번에 가보면 여기 근의 위장복이라고 있을 거야. 근의 위장복. 근의 위장복. 그리고 동그라미. 여기는 연면적이 몇 제곱 이상이면 600제곱 이상이면. 아셨죠? 자, 근데 목욕장은 제외래. 그리고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제외.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히 목욕장은 여기 따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엄청 많아요. 네 번째가 보면. 근데 여기에 요 지하상가 정도? 그래서 지하상가는 연면적이 1000이래. 아셨죠? 자, 그리고 밑에 5번에 가보면 5번 교육연구시설, 그죠? 그리고 여기 수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군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묘지 나와 있죠. 맞나요? 그래서 교수, 동자, 군묘 이런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연면적이 얼마래요? 2000이래. 그러니까 아까 1000짜리에 뭐가 있었어요? 근의 위장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의 위장복과 요 교수 동자 군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얼마다? 10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그래도 조금 쉽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외울 수 있는 부분이고, 봤을 때 여기 막 다 포함이에요. 근데 숙박시설, 수련시설 제외.
이런 거. 그리고 동식물 관련인데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 국방군사는 제외래. 왜냐하면 국방군사는 여기 들어가거든. 여기.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노유자 생활은 무조건이래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추가가 된 건데 연면적이 400짜리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아까 600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노유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연면적이 얼마? 400. 그죠?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100명 이상인 경우는 뭐든지. 숙박인데. 그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이죠. 수련. 이 안에 숙박이 있대요. 그러면 수용인원이 100명이래. 맞습니까? 요거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의료시설 중에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여기 따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요양병원은 무조건 설치를 해줘라, 자탐을. 근데 이제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인데 뭐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제곱 이상인 거. 그리고 300제곱 미만이고 창살이 들어가 있으면 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정도 보시고 체크 정도 해두시고, 뭐 전통시장, 그리고 이거 터널, 그리고 뭐 지하구, 터널 1000m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옥내수화전도 1000m였죠. 그리고 근생 중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공창 500배. 그래서 아직은 자탐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탐은. 이런 데 설치한대요. 이런 데. 숫자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나올 건 많죠. 그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나와 있는 시설 위주로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경 잘 안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이런 데다 설치한대요.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 자, 이거는 전통시장 정도. 자, 비방은 연면적 나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모든 층 기준으로 다 들어가 있죠. 3,500 이상인 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지하층의 층수가 33층 이상인 거. 뭐 지상 층수와 지하 층수 따로 나와 있고요. 속보 설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속보 설비.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제실 등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사람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다. 노유자 생활시설은 무조건 설치하래요. 그리고 노유자 동그라미 500제곱. 노유자 500제곱. 이게 다 500이거든요. 수련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의료시설에 가보면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도 5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500이 많다라는 거 느낌으로 좀 보시고, 병원에 무조건 설치한대요. 병원에. 그리고 근생 중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곳이라던가 조산 이런 데 설치한답니다.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에도 들어갔네요. 통합감시시설 지하구에 설치한답니다. 누전경보기 뭐 요거 계약전류 용량의 100A를 초과할 때 설치한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는 이런 데 설치한대. 네, 읽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3호 피난구조 설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경보설비 기준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또 뭐도 있고, 피난구조 설비 기준도 있고.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쭉 보면서 별표 4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힘드신데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주간 테스트 올려드릴 때 요거 빵꾸 노트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별표에 대한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